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조금 더 뭔가 심도 깊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벤트를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참여하실 때 보통 링크들을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링크를 보냐면은 대표적으로 글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브랩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럴 수입이 있어요. 바이럴 수입. 이건 아마 지금 어디에 쳐도 없는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어디에 검색해도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관점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자의 관점, 이 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 비교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글림 같은 경우에 글림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글림이거든요. 글림. 자, 이 글림이 뭐냐면은 또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흔히 우리가 쓰는 목적이 바이럴 마케팅 또는 뭐라고 할까요? 또는 그런 채널 활성화, 채널 간접 활성화, 뭐 요런 거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해요. 다만 이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요런 건데, 자, 글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대변해서 얘기를 봐보도록 할게요. 이 글림. 자, 가장 글림의 대표적인 거는 요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참여를 했어요. 그죠? 참여를 하면은 어떠한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류가 뜨는 경우에는 보통 인밸리드 해가지고 이렇게 떠있어요. 인밸리드 보이죠? 이 인밸리드는 뭐냐면 인식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인식 자체가 안 된 것들. 실제 글림에서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각 재단이나 운영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글림 이벤트로 할 때 조금은 이 공평성, 항상 그 글림을 쓰면은 공평, 공정을 얘기했지만 공평하거나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유 이거 프로그램 돌리면 되지 않은데 액션 매치돼서 이렇게 매칭할 때, 그리고 네임이나 이메일 이거 주소를 소팅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인밸리드에서 느낌표에 딱 보면은 이메일 바운스 또는 뭐 IP를 공유했다, 같은 IP에서 뭐 공유했다, 로그인을 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 액션 모든 액션에 대해서 레퍼럴 유저가 모두 약간 이상하다,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처럼 오류가 정확히 뜨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글림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요 인밸리드에도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밸리드 자체가 검색이 안 되고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사람처럼 유령회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령회원. 야, 그러면은 리에이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게 돼요. 인식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식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이 인식이 된다는 게 여기 인밸리드에 떠요. 인밸리드에 뜨는 사람들은 원인, 인강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에도 안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굳이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아유, 그냥 내가 참여해서 당첨이 안 됐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첨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잡기도 힘들고 답이 없어요. 다만 글림의 이런 허점을 노려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림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자, 실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이 글림에는 여러분들이 글림에 대한 오류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서포트라고 있어요. 이 서포트에다가 여러분들의 메일을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서 어떤 오류가 있고 이런 오류를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테크니컬 이슈, 리포트 이슈 막 이런 것들 보내면 돼요. 나는 어떻다 해가지고 영어로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루 있다가 답장이 오긴 했어요. 하루인가 이틀 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얘네 웃겨요. 참가자 계정은 귀하의 참가자 계정은 계약의 서비스 약관 이용으로 추천을 통해 추가 항목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자신을 추천하거나 이메일을 여러 개 생성하거나 사용자를 사칭하거나 가짜 이메일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항목을 생성한 사용자를 추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추가 추천 항목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IP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별걸 다 쓰겠죠. 근데 처음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런 게 아니라 약관 위반으로 인해 추천을 통해 추가 항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약관 위반이라는 게 처음에 아예 없었어요. 저는 계정 자체가 원래 한 개로 그냥 유지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글림에서 이런 악용 사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바보들 같이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여기 구글 서포트에다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어떤 문제점? 자, 글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저로 따지자면, 자, 유튜브를 올렸어요.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벤트를 참여할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플러스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순간적인 트래픽이 걸린다고 그냥 인식을 나쁘게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제 계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이라는 게 메일 주소나 이런 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로그인을 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글림은 절대 이해하지 않고 메일에 대한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메일을 5번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림은 뭐다?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글림 자체, 뭐 지금 보면 여기에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프리미엄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상품 25개, 250명 뭐 이렇게 25개의 상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책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글림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그리고 프로젝트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글림은 공정성과 공평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그 판독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글림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림을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정도의 정보 공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글림 한번 참고해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브랩인데요. 사실 이 기브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긴 해요. 깔끔은 해. 이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깔끔하면서 또 저렴해요. 가장 저렴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글림이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약간 판독에 대한 오류나 링크가 give.lab 이래가지고 give.lab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링크 자체에 대한 앞에가 약간 빠져서 오류나 뭔가 오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건 가격이고, 가격 먼저 보여드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아직도 유튜브 지금 구글 측과 공방 중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때 유재춘 하백님과 메가 에볼루션이 함께한 이 에어드랍 이벤트, 아마 당첨되신 분들이 이미 지급까지 다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링크 숨김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주의까지 같이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까지 거부가 됐다고 3월 24일날 이렇게 판결을 받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내서 최종적으로 지금 다시 확인을 받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추후에 피드백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이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뤄드릴 부분이라 제가 아직까지는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스팸, 현혹 행위,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기 링크를 올렸다, 제가 이게 스팸 링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류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부.gg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번에도 한번 뭔가 오해가 있었다가 제가 한번 이거는 항소를 해서 풀리긴 했는데 이번 거는 또 항소를 받으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부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나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 플랫폼에 이 링크를 올리면은 스팸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한번 있었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지금 그 이벤트 주최자, 참여자 모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실제로 이용하는데 가격은 프리는 0달러,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9.9달러, 9.99달러, 비즈니스는 29.9달러로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그죠? 가장 비싼 29.99달러짜리가 기부랩에 있는, 기부랩이 아니라 글림에 있는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되게 글림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글림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29.99하고 여기 프로플랜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기부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부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뭐 깔끔은 한데 오류가 간혹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참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주최한 사람하고의 뭔가 그런 공방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따로 해결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기부랩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이럴 수압입니다. 바이럴 수입. 자, 바이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카이카스 지갑 주소, 이메일, 이름 요렇게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미션들을 수행하는 뭐 요런 것들로 쭉쭉 가는 이게 바로 바이럴 수입이라는 건데 이 바이럴 수입은 바이럴 마케팅 플랫폼 해가지고 이메일 및 SMS 목록을 늘리고 참여 등록하며 매출을 창출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 보시면은 승리 경품 콘테스트 등등 되게 많아요. 그죠? 경품에 대한 이벤트를 할 때 보통 이걸 보고 뭐 가격 보기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가격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뭐 여기 보시면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관리 해가지고 브랜드 관리까지 해준다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너무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399달러라고 돼 있어요. 399달러 프리미엄이. 그리고 그냥 일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보시면은 이렇게 49달러 돼 있어요. 399달러, 199달러만 쓴다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199달러짜리를 썼을 때는 글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비즈니스나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급보다 이상인 건데 조금 비싼 편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조금 내가 괜찮다, 프로젝트가 괜찮다 하는 것들은 바이럴 수입을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작은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글림이나 기부랩을 사용하고 정말 작은 데는 기부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도 좀 가져가야 돼요. 참여자 입장에서 바이럴 수입을 쓴다 하면은 야, 여긴 조금 그래도 돈을 좀 썼네 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의 평가도 앞으로는 요렇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글림을 당하다 보니까 약간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게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속상해가지고 바이럴 수입이나 우리가 글림이나 기부랩 같이 3대 뭔가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되는 페이지들을 3가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각자 맞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거에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글림은 고질적인 오류가 종종 발생해요. 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나 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는 쓰고 있지만
서비스 내용이 불친절하고 인식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의 제보를 받은 것들, 아까 그 자료들도 있고 하지만 제보를 받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기브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싸긴 해요. 엄청나게 저렴한데 그만큼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고 기능이 조금 별로 없다. 길림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며 저같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을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브랩 같은 경우에. 자, 바이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류난 적이 아예 없었긴 하지만 가격이 위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인 거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깔끔하고 오류가 없고 좋은 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프로젝트들 중에 다뤄진 데가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예요. 5손가락 안에. 그래서 그런 재단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좋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돈 좀 썼다. 이런 데들은 어떻다?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론은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누락으로 인한 불상사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도 우리는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나는 이제 저는 이러한 글림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글림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글림 이벤트에 대한 것들은 전처럼 신뢰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당첨이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림에 대한 고질적인 오류, 그 다음에 인밸리드에 뜨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림 이벤트에 매번 참여를 하는데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고, 이거를 참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벤트 주최 측에서도 한번 꼭 유념히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글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쉽게 정리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벤트 주체예요. 그죠? 이벤트 주체인데 이 참여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 글림 그냥 여기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임의로 누군가 차단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벤트 주최 측은 괜히 어떻게 된다? 욕먹습니다. 무슨 욕을 먹냐?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게 뽑았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편 기브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재단이나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주최 측에서 써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사용은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기브랩은 저는 유튜브 링크에다가는 무서워서 못 올릴 것 같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경고가 아니라 주의를 먹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그만큼 고평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왜냐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고 이벤트에 대해서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한 나름의 돈을 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런 지금 이벤트들 할 수 있는 페이지들에 대한 글림 기브랩 바이럴 수입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한번 3가지 비교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재단과 업체, 그 다음에 이런 각 단위의 프로젝트별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벤트 주최를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